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드디어 새 정부가 들어섰죠. 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 그리고 요거에 맞춘 맞춤화 우리 투자 방안들 저희 행복한 재테크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좋은 정보 많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 변수 중에 하나였던 대선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죠? 네. 지금 새 정부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집값 어떻게 될까? 집값 진짜 오를까?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집에 맞추어서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들 한번 주택 부분 또 세제 부분 그리고 중요한 우리 교통, 철도교통 부분까지 나누어서 한번 보자고요. 우선 주택 공급 부분으로는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실 3기 신도시 같은 다산 신도시 또는 검단 신도시 입주들이 좀 늦어졌죠. 자, 그런데 사실 인서울에 대한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제는 4기 신도시를 수도권에 검토를 해야 되는 즉 신규 택지를 공급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는 부분들 당연히 검토하는 부분들 갖추고 있고요. 또 용산이나 또 마포 이런 서울 도심권 중심 업무지구하고 가까운 곳에 공급을 확대하겠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 시사점 키워드는 공급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우리 분당, 판교 이런 내용들이죠. 안양, 평촌 등 노후된 1기 신도시 계획 도시에 재건축 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하겠다. 즉 재건축과 재개발에 즉 공급에 역시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더 포커싱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임대주택 품질 향상 및 비율 단계적 확대 쉽게 표현을 말씀드리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즉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그런 형태의 공급을 넣는 신규 택지 공급 또 재개발 또 지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세제 형태로는요. 부동산 세금을 사실 규제는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대선 공약할 때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죠. 내용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유지 또 양도세 및 뭐 이런 부분들 유지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행 상태에서 추가로 중과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그냥 유지를 할 것 같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세금을 더 신설을 하거나 중과를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할 것 같지만 현행 상태의 세제는 유지하는 부분들 이런 형태가 예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교통적인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서울 내에 지금 아파트 신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택지를 공급해서 새로운 아파트, 즉 2기, 3기 신도시의 철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그렇죠? 4기 신도시를 검토를 하려면 역시 교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GTX A부터 C 노선의 조기 완공들을 서두르게 될 거고요. 또 경기도권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D부터 F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GTX 플러스 내용이 있습니다. 즉 충청이나 또 강원 쪽에도 이런 굉장히 빠른 GTX 광역철도망을 확장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이러한 광역 급행철도가 경기도와 수도권에 원활하게 연결이 된다면 출퇴근 또 서울, 강남 또 주요 중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이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시장 참여자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보다는 공급, 그러니까 집의 개수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도 좋은 영향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자 재건축 재개발 시장 내용을 보자면 네. 역시 공급 확대라는 기조로 보았었을 때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지원 또 공급 확대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사실은 원활한 행정 지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내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좀 살펴보자면요. 우선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일기 신도시 신속하게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일기 신도시도 노후주택특별법이라든지 내용들을 발표를 했지만 진행 속도가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자, 이런 형태 좀 신속하게 진행해 보겠다라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기 신도시는 지금 다산 신도시라든지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이기 신도시의 지금 문제점이 뭘까요?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네, 지금 지하철 들어온다, 철도 교통들이 아직 미흡하니까 이런 부분들의 철도 교통들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교통, 철도교통의 교통 확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족 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들 이제 분양 시작했죠. 하남 교산이라든지 또 고양 창릉 또 우리 남양주 다산 위쪽에 들어가는 우리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이런 3기 신도시들을 이제 분양이 초기 단계인데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원활하게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아랫부분들이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한다. 즉 지금 현재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고 기본적인 재개발, 재건축에는 가장 중요한 용적률 완화와 간 부분들은 이런 규제들 과감하게 절폐하고 또 내용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보았었을 때 아무래도 현재 당면 과제인 서울 집중화,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고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오면 집값이 올랐다. 뭐 이런 학습 효과가 이번에도 통할지 궁금합니다. 가격적인 부분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자 가격적인 부분들을 조금 네. 보자면 사실 역대 정부 재임 기간 동안 이렇게 그래프를 좀 보자면 사실 보수 정부보다는 또 조금 더 민주당 쪽 정부 쪽에서 사실 정권을 잡았었을 때 실제로 아파트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던 이러한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사실 지난 정부 때 아파트 또 신규 주택에 대한 여러 규제들을 좀 철폐하고 또 세제 혜택들을 많이 주려고 했으나 실제로 집값은 상승이 좀 많이 더디었죠. 네. 자, 요번 정부는 어떨까요? 자, 느낌으로 보았었을 때 민주당 정부 쪽에서 사실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설들이 쭉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기조가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급 부족이 너무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당면해 있습니다. 즉 서울은 지금 현재 아파트 또는 다세대 빌라 등
기본적인 주택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끊겨 있고요. 또 이미 지금 현재 새 정부에서도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하지만 요것에 대한 시사점을 보자면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집을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오늘 공급하겠다고 그래서 다음 달에 공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시차 기간 동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반, 3년, 3년 반 정도,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는 시차가 필요하다. 즉 앞으로도 단기간 정도에는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집값의 이런 우상향의 상승 흐름을 바로 잡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본적으로 세금보다는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보았었을 때 조심스럽게 현재 재임 기간 동안 원활한 공급 부족을 기조로 하지만 집값에 대한 우상향 기울기가 수도권 중심으로 또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지금의 현상들이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시장 참여자분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 앞으로를 내다보는 시간 전망을 해봤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충일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3분 막 됐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경기도 분당 쪽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저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서울 쪽에 집을 하나씩 이렇게 해주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어쩔까 생각하다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개발도 되고 있는 빌라에, 약간씩 투자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관심이 좀 있는데, 네. 전문가 의견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지역은 저 강남이나 뭐 용산 쪽이 어떨까 싶네요. 네, 지역도 이제 핵심 지역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예. 따님 하나, 아드님 하나씩 지금 집을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 되게 자제분이 참 부럽습니다. 예.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네. 어디가 괜찮을런지 또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자, 용산, 강남 이런데 자 주택을 하나씩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투자의 방향성 또 상급지에 대한 관심들 좋아 보이고요. 자, 혹시 투자 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많지는 않고요. 한 네. 5억 정도인데 우선 전세를 좀 안고 네. 각각 같이씩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5억 정도의 자금으로 자, 전세를 안고 아드님 또 따님 이렇게 각각 하나씩 한 채 마련해 주시는 부분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자금 5억 정도의 자금이라면 우선 상급지 지금 우리 용산이나 또 강남 쪽으로 용산 강남 쪽으로 한번 투자를 알아보시는 쪽으로 좋고요. 자, 여기에서 보았었을 때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는 방법들을 보자면 우선 최근 빌라나 다세대 문의가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시청자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실제 요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오른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빌라 다세대의 실수요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가격 상승의 효과들이 이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실수요가 받침되고 있는 데에서 어떤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들 건드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들 내에서 빌라나 다세대를 건드렸을 때는 사실 청약 통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되게 메리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세제 혜택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예를 들어서 24년 1월 10일 이후로 준공된 신축 빌라인 경우에는 실제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1.1% 기본세율이고요. 또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도 또 배제되고 또 양도세도 기본세율로 내는 이런 형태의 세제 혜택과 청약 통장을 그대로 공급규칙 시행령과 세제 혜택을 둘 다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메리트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자면 용산 쪽에서는 우선 용산 쪽에서는 그냥 효창공원역 쪽 예를 들면 예시를 좀 보자면 우리 국제업무지구를 우선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어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국제업무지구 쪽 앞쪽에 보면 이미 주출입구 앞에 원효로 3가라든지 또 거기 뒤에 배후 주거지를 열고 있는 용문시장 쪽과 효창공원역 뒤편들 쪽에서 아직은 2억 초반에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런 비아파트 쪽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의 메리트라고 하면 공덕 마포 쪽에 이미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또 새롭게 올 가을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만한 곳들을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많은 시세 차익과 상승감 기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강남 쪽에서 좀 보자면 강남 쪽은요. 강남 잠실 쪽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삼성역과 종합운동장 사이에 우리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계획들을 뉴스에서 많이 언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곳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입지가 좋은 곳들 예를 들자면 우리 잠실역하고 가까운 잠실 본동 하단 쪽이라든지 또는 삼전동 쪽 같은 경우가 상당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도 있는데 주변에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도 상당한 가격인데 이후에 아파트가 재건축되었었을 때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거든요. 주변은 아파트인데 요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오래된 저층 저밀 주거지라면 재개발의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산 쪽에서는 지금 개발 초기 단계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뒤편의 효창공원역 쪽, 또 우리 강남 잠실 쪽에서는 우리 잠실 본동과 삼전동 쪽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세제 혜택 또 청약 통장도 계속 쓰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해서 우리 따님 하나 또 아드님 하나 이렇게 5억 자금으로 각각 2억 초반, 2억 중반에 각각 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보다 더 좀 세심한 내용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가웠습니다. 또 좋은 집 잘 만나보셔서 우리 또 아드님, 따님이 앞으로 잘 불려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